오케이, 자 시작해 볼게요. 아직 뭐 시험이 덜 친 학생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뭐 화학원의 기본적인 진도 내용을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이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화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 결국에는 몇 개 대 몇 개 반응해서 몇 개 생성되겠습니까 하는 개수 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한테 몰수에 대한 개념을 하면서 입자의 개수 몰수는 이라는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몰수는 웨이트 질량을 원자로 나누면 원자의 개수가 나오겠고요. 분자로 나누면 분자의 개수가 나와요. 또한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에 같은 개의 기체라면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있잖아 하면서 기체 부피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잖아. 요거까지도 소개해봤습니다. 화학에서 반응을 시키는 상 페이지인데요. 상은 기체상끼리 반응시킬 수도 있겠고 액체상끼리, 고체상끼리 반응시키는 것들을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기체끼리 반응하는 것들을 얘기인데요.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는 화학원을 만약에 수능을 준비한다면 가장 어려운 단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의 테마 3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준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을 준비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양적 관계를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 3에 대해서 양적 관계 산수 계산 찌질찌질하는 문제들을 그것 등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큰 타이틀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즉 큰 테마 3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C3H8 프로페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탄소와 수증기를 만드는 이런 반응이 있다면 반응의 양적 관계 계산을 좀 해주라. 반응 전과 후에 양적 관계의 문제에서 탄소 원자가 3개 있네요. 이산탄소가 3개 나와야 돼요. 수소 원자가 8개잖아. 그렇다면 물이 4개 나와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산소가 이산탄소 6개, 물에 4개, 합이 10개의 산소 원자가 있으니까 5개의 O2가 필요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 3에서 소개되는 것은 그럼 반응 전에 프로페인이 만약에 1몰게 있었어요. 산소가 만약에 8몰게 있었잖아요 라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 반응을 하겠습니까? 반응 후에는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이 전부 반응한다면 5몰이 없어질 것이겠고 이산탄소 3몰이 생성되면 수증기가 4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는 더 이상 프로페인이라는 놈은 존재하지 않겠고 산소가 3몰 남았네요. 이산탄소가 3몰 생성되어 있겠고 수증기가 4몰 생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3단에서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로 이런 것들이 3몰, 4몰 만들어졌는데 이게 몇 몰인지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간단한 것만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된 거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할 것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 문제 하면 됩니다. 오늘 테마 4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기체끼리 반응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에 의해서 반응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수용에서 반응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염 중화 반응입니다. 산염과 염기의 중화 반응은 수용 상태에서 중화 적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죠. 산화 반응 반응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 용액이 있는 데다가 금속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산화 반응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액의 진한 정도, 농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용질이 균질하게 섞인 것을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탕 수용액이라고 하겠어요. 설탕 수용액은 것은 용매 물에 설탕 용질이 잘 섞여 있는 균질하게 섞여 있는 그게 설탕물, 설탕 용액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용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농도가 되는데요. 이 용액의 농도,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농도는 무엇입니까 하면 퍼센트 농도였습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학 항상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 용액 1빵빵 그램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는 퍼센트 용액의 정의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NaOH 수용액이라고 해보자고요. AQ라고 해당하는 것은 aqueous, 이건 수용에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5% 수산화탄 수용액, 얘는 그렇다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용액이라는 전제 조건 필요합니다. 얘는 용액을 1빵빵 g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면 용질이 5%래. 그 말은 용질, 수산화탄이 5g 들어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용맥, 수용이니까 물이죠. 물은 얼마 들어있다고요? 예, 맞아요. 95g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용해도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용맥 100g. 그렇지, 용맥 100g이 준비돼야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매가 물이었죠. 예. 용맥 100g이 준비되겠습니다. 그 안에 최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걸 용해도의 정의로 내고 있습니다. 퍼센트 정도는 뭐가 된다? 용액 100g 기준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용액 100g에 용질이 몇 g 들어있습니까? 그게 퍼센트 정도로 정해됩니다. 따라서 NaOH 수용액 100g인데요. 여기다 수산화탄을 5g 더 집어넣었대요. 5g 추가로 더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에 10% 올라갈까요? 아, 그러지도 않네요. 전체 용액질량이 얼마로 올라간다? 105g으로 올라가요. 105g 속에 용질이 5g 들어있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그럼 105g 중에 10g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딱 2배가 되지는 않는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5% NaOH 수용을 내가 준비했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중학교나 이런 데서 5% HCl 염산 수용을 준비해봤어요. 5% 염산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용질 좀 전까지는 수화나트륨이었는데 그죠? 염산도 5g 들어있다는 얘기죠. 염화수소가 5g 들어있어요. 근데 NaOH 화학식량과 HCl 화학식량이 같나요? 다르죠. 얘는 40이고요. 얘는 36.5예요. 따라서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데 염화수소의 분자량이 조금 더 작네요. 화학식량이 조금 더 작네요. 무슨 뜻이야? 근데 조금 더 작다는 것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5% 섞었을 때 아마 중학교에서는 5%씩 같은 부피만큼 섞어 놓으면은 중화가 완료된다 이런 식으로가 됐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서 그람 단위로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학에서는 항상 뭐 단위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죠. 몰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농도 대신 퍼센트 농도 대신 어디 갔어? 우리한테 관심 있는 농도는 몰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 몰 농도로 바꿔야 됩니다. 라디움 쓰겠습니다. 몰 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정의가 중요할 것이야. 몰 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몰 농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NaOH 액교 수용액을 준비해봤습니다. 얘가 0.5몰 농도예요 라고 해보도록 하죠. 0.5몰 농도예요 라고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해요. 전체 용액이 얼마 있다? 1리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용질 당연히도 수산화탄이죠. 이게 0.5몰게 들어있겠네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0.5몰로 수산화탄 수용액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5% 수산화탄 수용액을 만들면 물 95g에다가
수화투 5g 측정해서 닦아놓으면 끝 됩니다. 그러면 0.5몰 수산화탄 수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0.5몰라는 게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0.5몰게 들어있잖아요. 수산화탄 화학식량은 41였습니다. 1몰당 질량이 얼마? 40g. 경우에 용질은 20g 들어있네요. 수화투 20g에다가 물 닦아 부어가지고 1리터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물 1리터에다가 수화투 20g 닦아 넣었다. 똑같은 멘트입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용액 1리터를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0.5몰 정도. 수화투 20g에다가 물 넣다 보니까 1리터 되었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수화투 20g에다가 물 1리터를 닦아 넣었다. 그게 2번이 그런 거죠? 그게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누가 0.5몰 정도를 만든 겁니까? 또는 1, 2번이 둘 다 같은 멘트입니까? 2번이 뭘 말하는 거죠? 1번은 그 포장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0.5몰 정도 수산화탄 수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네. 수산화탄 20g, 0.5몰개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물을 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0.5몰 정도 수산화탄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쌤, 1리터에다 그냥 20g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용액의 부피가 완벽하게 1리터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하는 거예요. 용질이 더 들어오면서 약간이라도 부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몰라요. 그 온도에서 그 용액의 밀도가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용액 0.5몰 정도 수산화탄 수액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수산화탄은 20g 0.5몰개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을 붓다가 전체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는 순간 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1리터라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래? 쌤 1리터 보이고 있습니까? 눈금 실린더 이렇게 돼 있는 거 딱 1리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오차가 너무 심해요. 눈금 실린더는 뭐 몇 방울 더 올려봐야 뭐 눈금 제대로 뭐 비지잖아요. 광목이 뭐 하기 때문에 굵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광목이 좀 좁아야 아주 몇 미리의 부피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금 실린더로서는 아니 되겠고요. 딱 눈금이 하나밖에 표시 안 되는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1리터들이 부피 플라스크, 예,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산화탄 20g을 준비하고 물을 부어서 여기다 붓고 씻어서 붓고 그 다음에 붓다가 눈금에 딱 맞는 순간 오케이 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2쪽 되겠죠? 수능 완성 교재 용액 농도 22쪽에 보시면 여기는 뭐 0.1몰 농도 수산화탄 수용 1리터 만들기에 대한 정보들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 몰 농도의 정의. 그래서 특정 용액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액의 희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시험 쳤다 안 쳤다? 요 수능 완성 프린팅 나왔지? 시험 엄청난 거 나가시는 또 이제 대부분 다 이번 주 교회 끝나고 3명, 그러니까 지금 5명은 2명은 수요일에 끝나고 나머지 3명은 금요일에 끝나고요. 전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요. 그래도 아주 잘 프린트 뽑는다. 야, 근데 주원에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조전에는? 나도 모르지. 걔네한테 물어봐. 아니 이거 물어봤는데 연락 없길래. 주고요? 네. 그때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걔 왜 안 와요? 오늘 뭐 일 있다고 하던데? 뒤졌대요?
저기요, 이거 주한테 보낸 영상이에요. 그 녹화 당신만 녹화되고 있어요. 상관없을걸요? 혹시 같이 부모님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아. 어머, 혼자 보라 그래야겠다. 걔 근데 영상 안 보지 않냐? 뭐지? 자, 빨리 보세요. 자, 정리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였습니다. 용액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희석 얘기할게요. 다들 신났습니까?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놈의 공식이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자의 개수는 하겠습니다. 라젠 곱하기 V 있을게요. 여기서 라젠은 뭐였습니까? 여기는 화학 식량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즉 화학식량에서 원자의 질량을 제시했으면 원자량으로 나누시겠고요. 만약 분자의 질량이 주어졌다면 분자량으로 나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자가 몇 몰기에 있어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얘는요, 라젠은 몰 농도예요. 당연히 이건 부피입니다.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몇 개 들어있어 하는 거예요. 좀 전에 0.5몰 농도 우리가 수산나트륨수액을 만들었거든요. 0.5몰 농도 수산나트륨수액을 1리터 만들어 보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은 몇 몰길입니까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용액 1리터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안에 수산나트륨이 0.5몰길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0.5몰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0.5몰 농도 수산나트륨수액을 만드는데요. 1리터가 아니라 0.1리터, 100ml만 준비하래. 0.1리터만 준비하래. 이 전체 만든 용액은 10분의 1만 준비했어요. 수산나트륨이 0.5몰 되는데 그게 싹 한양의 용액에 다 들어왔다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10분의 1씩 나눠가지겠죠. 예, 그래서 얘는 0.05몰게 들어있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용액의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개수가 나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끼리 반응을 시켰을 때 용액의 몰 농도를 알고 용액 부피를 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반응하는 화학종의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산염이 중화 반응을 한다든지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서 화학 2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산화 반응의 반응식을 통해서 몇 개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 결국엔 남아있는 화학종이 몇 개 있고 생성된 화학종이 몇 개 있고 이런 계산들이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이 이해됐어?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반응한 화학종의 개수, 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나중에 산염이 조합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에요. 됐나? 그래서 다음번 나오는 게 뭡니까 하면 2번 하면서 용액은 희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석의 뜻이 뭐지? 물기라는 거죠. 지금 내가 0.5몰 농도를 준비했는데 야 이거 너무 농도가 진해요. 좀 연하게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물을 부었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의 용질의 개수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맹물만 들이부은 거잖아요. 맹물만 들이붓다 보니까 용질의 개수가 바뀔 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몰 농도와 기존의 부피가 있었어. 물을 더 부어서 전체 부피가 증가한다면 하겠습니다. 예, 농도가 희석되겠죠. 소금물에다가 물 부으면 농도가 연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개수는 바뀔 게
없기 때문에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통해서 그 안에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 개수나 나중 희석된 몰롱도와 희석된 부피의 곱의 개수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0.5몰롱도로 1리터 있었어. 근데 물을 붓다가 10리터가 되게 했다면 몇 몰롱도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부피를 10배 늘리면 몰롱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10분의 0.5몰롱도가 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일 뿐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죠. 농도를 물을 더 부어서 농도를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0.5몰롱도 너무 진해. 나는 0.05몰롱도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물을 붓다가 전체 부피가 10배 되게 해주세요 되겠습니다. 야 실컷 1리터 맞는데 그 1리터 다 쓰면 안 돼 라고 한다면 0.5몰롱도를 준비했는데 100ml만 준비했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0.05몰롱도로 만들어주십시오. 농도를 10분의 1로 희석해 주세요. 부피를 10배 더 크게 해주세요. 100ml 준비했다면 1000ml가 준비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해됐나?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개수니까 희석해봐야 전체 용질의 개수가 바뀔 거 없기 때문에 MV 이꼴 M 프라임 V 프라임의 요 계산식이 만들어지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0.2몰 농도래요. 100ml가 있었어요. 이쪽은 0.3몰 농도래요. 200ml가 있었대요. 이 두 개를 섞었더니 엄밀한 의미에서 기가 막히게 300ml가 될 리는 없습니다만은 300ml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0.2몰 농도와 0.3몰 농도를 섞었더니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의 농도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0.2하고 0.3 섞었으니까 0.25 하면 될까요? 그럴 리가 없네요. 얘는 양이 더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 개수 N1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 개수 N2 요거의 합은 어떻습니까? 하면 N 토탈로 나올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N1 어떻게 쓸까? N1 어떻게 쓸까? 0.2 곱하기 0.2 예, 뭐 필요하다면 0.1리터로 해도 됩니다만은 어차피 다들 밀리터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0.2 곱하기 10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대신 몰 대신에 이게 밀리의 뜻은 10의 마이너스 1000분의1이거든요. 그래서 밀리몰개만큼 들어있다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세밀하게 밀리몰 안 따져도 괜찮습니다. 진짜 몇 개 있어라고 했다면 나중에 0.1리터로 그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N2 몇 개 있겠어요? 0.3몰 농도로 200ml만큼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산수 계산해보면 요거 20ml만큼 있고 요놈은 60ml만큼 있겠네요. 20개 들어오고 60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N 토탈 이거는 뭐다? 80개가 들어있을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거 농도 얼마니? 라는 질문입니다. 농도는 어떻게 쓴다고요? 부피분의 몰 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80ml몰개만큼이 들어있어요. 300ml 속에요. 이게 나중 농도가 됩니다. 이거를 산수 계산으로 다시 한번 써본다면 N1과 N2는 N토탈과 같잖아요. N1은 어떻게 쓸래? M1, V1 요거 닦아놓은 겁니다. 이거요? M2, V2 닦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M토탈에 V토탈 쓰면 됩니다. 산수에서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고 다시 해봅시다. 좀 전에 보다시피
0.2몰 농도로 100ml 있었고 0.3몰 농도로 200ml 있었으면 M 토탈 곱하기 300ml가 됐잖아 하는 요 식이에요. 뭐 굳이 계산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낮은 농도 M 토탈은 300분의 80이라는 산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근데 이거 100ml, 200ml 섞어서 합이 300ml가 완벽한 게 안 나온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용액의 밀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0.1몰 농도였습니다. 200ml가 준비되겠습니다. 0.3몰 농도랍니다. 이놈은 500ml를 준비했습니다. 플러스 물을 붓다가 더 부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증류수가 되겠습니다. 토탈 1리터가 되도록 했습니다. 얘는 농도가 얼마입니까? 라는 형식의 질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 N1,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 N2의 합은 쌤 물은요? 용질 있어 없어? 없죠. 는 N 토탈과 서로 같다 되겠습니다. 개수 세는 게 뭐 어떻게 쓴다고? 몰 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0.1몰 농도 곱하기 200ml라고 했습니다. 0.3몰 농도 곱하기 500ml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다들 뭘로 고쳤기 때문에 밀리터 단위로 고쳤기 때문에 1리터는 1000ml로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M 토탈 곱하기 부피요 1000m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M 토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십시오. 뭐 결국에 계속하는 게 뭡니까 하면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용질의 개수가 나온다 하는 이것의 연장선상일 뿐이에요. 농도를 서로 다르게 주고 부피를 서로 다르게 주고 뭐 혼합을 하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물을 증발시킬 수도 있겠죠. 100ml 만드는데 500ml로 물을 증발시켰대요 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반전 줄어들면 농도가 2배로 진해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뜹니다. 자, 이제 화학원에서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화학 2로 들어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화학 1에서도 꼼수 부려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에요. 반대만 한다면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전환시켜도 동일하겠죠. 좀 전에 우리가 5% NaOH 수액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용액의 밀도 density가 1.02g/ml. 자, 이거 숫자는 우리 마음대로 쓴 거예요. 되겠습니까? 1.01 좀 붙여볼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과연 몇 몰 농도입니까? 라는 질문 되는 거예요. 일단 5% 용액의 뭐가 필요하다?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 얘는 용액이 얼마 있습니까? 하면 용액이 1ppg 있잖아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용질은 얼마 있습니까? 한데요. 5g 들어있는데 이게 5% 용액의 정의예요. 용액 100g 속에 용질 5g 있잖아. 뒤에 곱하기 100 해야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만약 6% 요소 수용액을 준비해봤습니다. 용액 100g이면 요소가 6g 있으면 6g 있으면 6%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몰 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유리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라 하는 것은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액 100g이 했는데 이 용액 100g의 뭐가 필요하다? 부피가 필요해요. 용액 부피가 필요해요. g을 주었으면, 질량을 주었으면 부피 단위로 환산시킬 수 있는 것은 밀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됩니다. 용액 밀도가 1.01g/ml라 했습니다. 그 말은 1.01g당 1ml입니다. 라는 산술계산이에요.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몰 계산하면서 곱하기 1을 가르쳤습니다. 그치? 이 용액의 밀도가 1.01g/ml였기 때문에 1.01g과 1ml는 서로 같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용액의 g이 지워지겠네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액의 뭐가 나온다? 밀리터라는 부피가 나온다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리터입니까? 밀리터입니까? 리터네요? 밀리터예요. 그럼 이걸 또 뭘로 고쳐야 되겠어? 리터로 또 고쳐야 되겠죠. 밀리터를 리터로 고치겠습니다. 1참 밀리터는 1리터입니다. 요 시간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밀리터 지으면서 우리가 원했던 미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용질이 5g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질의 몰수죠. 어떻게 쓰면 된다?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이건 40g이면 1몰계가 들어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요소였다면 요소의 분자는 60이에요. 60g이면 1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포도당 분자는 180입니다. 5% 포도당 용액이라고 한다면 180g이면 1몰입니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분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만약 HCl 염산이 5%래요 하겠습니다. 36.5g이면 1몰계가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보면 하겠습니다. 이제 분부수, 예, 요거 그람 지울 수 있겠죠? 분부수 개념이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분자에 올라갈 게 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5는 올라가야 되겠죠? 4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와야 되죠. 요 100이라는 숫자하고요. 요 놈의 100이라는 숫자하고
놈의 1000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건 용액 100g 할 때 나왔던 놈이에요. 어떤 용액이든 퍼센트 농도가 준비되면 100g을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요처럼 무엇입니까 하면 밀리터를 리터로 고치기 위한 1000이에요. 어떤 용액이라 하더라도 1리터면 1000ml 들어가는 이쪽에서 나왔던 놈이에요. 요거 100과 요놈 1000분의 1을 하면 10분의 1이 되거든요. 10분의 1은 분자로 올려도 되겠습니다. 1.01 이건 용액의 밀도예요. 이 용액의 밀도는 1.01 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몰퍼리트로 몰룸도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40은 수학팀의 화학식량이에요. 물론 수학팀이 분자는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을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뭐 그냥 분자량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포도당, 요소 이런 것들 다 분자잖아요. 만약 요소였다면 분자량 60이에요. 60분의 1 되겠습니다. 설탕이었다면 분자량이 342가 됩니다. 예, 342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은 100g과 1000ml 사이 나오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1은 그 용액의 밀도였습니다. 5는요? 예, 5%에서 나오는 놈이에요. 40 분자량분의 10 밀도 D 몇 퍼센트? X%. 분자량분의 10dx 하면 몰룸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습시키겠습니다. 7% 요소 얘는 분자량이 얼마 나온다고? 60 나와요. 밀도 D는 1.02g/ml 하겠습니다. 얘 몰 농도는 어떻게 나올까? 분자량분의 60분의 10 밀도 1.02 몇 퍼센트? 7%. 이해됐어요?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바꿔볼까? 3% 포도당 수용액 포도당 분자량은 180입니다. 되겠어요? 밀도 D 1.001이라고 할게요. 몇 몰 농도일까? 180분의 분자량 180분의 10 곱하기 밀도 1.001 곱하기 3% 이해됐어요? 10이 나오는 게 아래 그 10은 100g과 1000분의 1 이거는 항상 넣을 수밖에 없죠. 예, 상수라서 이게 10분의 1이라고 하잖아. 부분의 10분의 1이니까 분자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쓴다고요? 분자 180분의 10 밀도 1.001 몇 퍼센트? 3%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화학원에서는 앵간한 용액의 밀도는 1로 줍니다. 앵간한 용액의 밀도는 1로 줍니다. 뒤에 소수점 계산하지 않게 1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몰 농도로 바꾸는 저 공식이 되겠습니다. 분자량분의 10dx, d density 밀도입니다. 몇 퍼센트? x%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몰 농도를 줄였다면은 몇 퍼센트계는 역수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 공식 하나 더 외울 일 있을까요? 아니죠. 몰 농도는 분자량분의 10dx 그리고 d는 웬만하면 1로 줍니다. 화학원에서는 밀도는 1로 주는 경우가 99.9% 이상의 문제에서 1로 줍니다. 이해됐어요? 화학원에서는 별로 분자량분 10dx를 쓸 일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 용액을 보고 저게 몇 몰 정도지? 얼추 그냥 우리가 퉁쳐서 계산할 때 요거 쓰면 편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미리 한 사이클 쭉 공부해봤어 알겠지만은 pH라는 놈을 따져봤을 때 pH 7이 중성이었습니다. pH가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이 강해졌잖아. pH 2, 1, 0 하겠습니다. 사람 위의 그 pH가 대충 한 2언저리쯤 나온다고
pH 2 굉장히 강산의 유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지요. pH 2라면 수소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의 수소 이온 농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pH 1은 어떻게 됐어?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 0.1몰 농도인 거예요. pH 제로는 10의 마이너스 0승이라서 얘는 1몰 농도인 거예요. pH 1 차이당 수소의 농도가 10배씩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시중 약국에 염산 파는 거 알아요? 약국 한번 쓱 앉아갖고요. 구석탱이 한번 봐보세요. 약간 주황 또는 주황색, 황토색 비슷하게 띄는 그런 시약통에 염산을 넣으면서 5% 또는 10% 염산을 팔아요. 미친놈 나라에. 이 5%가 어느 정도 세기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5% 염산하면서 막 맨날 나오는 게 5% 염산이에요. 5%? 분자량분에 10dx 딱 넣어볼게요. 염산 분자량이 36.5입니다. 10 밀도 D 대충 1이에요. 실제로 5% 되면 밀도가 1보다 조금 더 커요. 몇 퍼센트예요? 5%예요. 보십시오. 이거 계산만 하더라도 밀도가 1점 뒤에 더 있긴 한데 어쨌든 1몰 농도보다 진해요. 여기 있어요. 사람의 유액이 pH가 2였다면 pH 제로면 100배나 농도가 진한 놈인데 그보다 더 진해요. 그래서 OH 계산하는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자분의 10dx 저렇게 쓰는 거예요. 말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한테 수능 완성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좀 치사한 문제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시켜보겠습니다. 24페이지 2점짜리 테스트로 4가지 있네요. 해보십시오.